이런 일 닥칠 줄은 난 몰랐어요. 참 상상도 못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기 그저 행길 있죠. 저기 길 있는데 거기다 프레카드 뭐 무슨 안성 무슨 메테 무슨 개발을 한다고 써붙이고 그냥 막 그러고 나서 그냥 저기 또 저기 도자를 밀고 저기 다 나가고 그냥 한 거 보고 뭐 불뚝 씌우는 거 그런 거 보니까 차 타고 댕길 정말 해가지고 많은 개발된다고 그냥 개발 그래서 다 좋다고들 그전엔 그랬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한테는 죽으라는 거나 한 가지지. 무슨 개발이 우리하고 무슨 소용이. 여생이 짧은데 이 고순간을 그래 이렇게 사람 백성들을 갖다 그래 이 마음이 세상이 괴롭고 힘들게 왜 했느냐고. 이 정말 지금 다 어디 가도 자식들한테 뭐 무슨 잘못해서 대우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다 노인애들 다시라는 이때에 자식들한테 갈 수도 없는 입장. 들어갔는데 땅 들어가는 것보다가 사실 우리를 내쫓는다니까 더 그냥 가슴이 벌렁거리고 더 그냥 안절부절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땅 들어갈 때보다 더 해요. 진짜 놈 들어갔을 때는 미안해. 놈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지더라고. 아 그거 들어가면 그냥 조그만이라도 그냥 조그만 땅이라도 장만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 집을 뺏긴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는 거야 진짜. 자만은 그거는 논이나 돼서 농사 져먹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내 잠자는 털을 이미 다 뺏기는데 잠이 온 거서 그거 진짜 현실이 우리하고 닥친 거야. 그 전에 볼 때 아우 오죽하면 저희도 안 나갈까 오죽하면 안 나갈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보상은 많이 주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 현실 앞에 닥치니까는 어이가 없어 너무나 진짜 너무 황당하고 이거를 동네 그냥 뭐 뺏기고 땅 있는 거 그나마 그냥 나라에다 그냥 막 뺏기고 그러니까는 진짜 너무 절대로 마을을 떠날 수는 없고요. 마을을 지켜야 돼요. 서양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젊지는 않지만 우리 진짜 목숨 붙어있는 한 지켜야 되고 마을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주단지를 준비를 해서 우리를 이주를 다 시켜놓고서 공사를 하셔야지. 절대로 여기 손 못 대요. 포크레이가 와도 우리 파모들하고 대들 거예요.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우리는 이 동네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시는 대로 만만하게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 어디 가서 터를 장만하고 어디 가서 집을 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해주는 조건이 그래도 이주단지라도 해놓고 우리를 정착을 하게 만들고서 이 공단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 나가요. 포크레이가 와서 다 묻는다 해도 절대로 못 나가요. 경기도시공사가 어련히 보상을 해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 하시겠죠? 그렇다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 6월 4일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10년 9월 27일 부지조성공사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2011년 12월 2일 이주대책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주대책 용지를 신청하신 분은 총 14가구였습니다. 지금은 1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이주대책이 이루어졌을까요? 1단계 이주대책 대상자분들께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토지공사가 땅 장사를 했다고 성토하십니다. 살던 터전에서 네모라진 지 해가 넘도록 이주택지는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라면 2013년도에나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값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토지 분양권을 받은 대부분의 대상자가 이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내년에 분양을 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자신들이 돈을 내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어느 서울 사람이 몰아서 다 샀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흩어져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하십니다. 살던 고향에서 나올 때 돈이 없어 빚을 지고 이사를 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이 축사를 하며 관리동식으로 집을 짓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가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증여받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아 토지 보상금 중 40%에 해당하는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새로 이사할 토지를 샀다고 합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치도 않은데 수용이 되어 나간 것인데 마치 내쫓기듯 돈까지 내어가며 나갔어야 한 건지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다시 서양촌 마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조기순 씨입니다. 서양촌에 온 지 50년이 되셨다는 조기순 할머님은 서양촌에 와서 아들을 낳았다며 흐뭇한 웃음을 보이십니다. 그 아들이 올해 48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양촌에는 대토위에 집을 지은 가구가 4집 있습니다. 우선 해방 이후 정착해서 67년째 동생 부부네와 이웃지간으로 살고 있다는 조산호 할아버님 댁입니다. 그 옆에 사진은 재수 씨입니다. 자, 이분은 유망래 씨입니다. 이분들은 공단 조성이 되면 땅이 수용되어 이주되어야 하는데 소유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해봤자 집값이 다인데 실상 몇십 년 된 집의 보상비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 그 돈을 받고 이들이 어디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몇십 년을 가족처럼 함께한 공동체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꽃눈 내리는 봄날 조산호님 댁 할머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쫓겨나는 처지에 사진 찍는데 누가 보면 좋아서 웃는 줄 알겠네 하고 말입니다. 왜 이분들이 쫓겨났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산업단지는 분명 시의 발전을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순리고 상식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시의 장이라면 그걸 먼저 봐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내쫓기 전에 이주할 토지를 먼저 준공하여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면 됩니다.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무담보 융자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각종 세제 혜택, 기반시설 부담금 지원, 고용보험금 지원뿐만 아니라 공장용수 인입을 위해 몇백억을 쓰면서 그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쫓기는 이들의 희생은 왜 등한시하는 것입니까? 그 발전을 위해 자신의 터전을 희생한 이분들의 숨은 공을 슬픔으로 버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는 이번 기초조사에 주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대책에 대하여도 경기도시공사에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협상을 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 나름의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한 그 전략, 그 노력, 그 행정을 여기 계신 주민분들께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꽃눈 내리는 이 봄날, 이분들은 웃고 계셔도 아직 겨울입니다. 이분들의 공동체를 그대로 이어지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저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처음으로 우리 본회장에서는 박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고3에 오신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이 또 박수 주시네요.